자,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사업자인 경우에 이제 방금 봤던 예제를 통해서 암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기 예정신고 누락된 자료이고 확정 부가세 신고할 때 수정신고합니다. 각 상황별로 가산세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날짜는 뭐 91일로 하시고. 보시면 전제가 매출 한 건 있는데 이게 세금 계산서예요. 금액은 단순하게 해서 100만 원에 세액이 10만 원 붙어 있는 매출 세금 계산서 한 장을 빼먹었다. 그 다음에 매입 세금 계산서 금액은 40만 원에 4만 원짜리를 빼먹었다. 이렇게. 첫 번째 상황 봅시다. 매출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가 1월 1일인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국세청에 발급 명세를 전송을 제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예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빠졌습니다. 즉 세금 계산서도 제대로 발행을 했고 전송도 잘 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가산세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줄여서 쓸게요.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을 받을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종이였으면 빠졌으면 당연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물리죠. 그런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고 국세청에 전송이 끝났어요. 국세청에 전송이 되면 이미 국세청이 그 세금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매기지 않아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읽어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했거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법적으로. 즉 내가 모두 다 전자세금서만 발행하는데 모두 다 전자세금서 다 전송이 끝났어. 뭐 그때 제때 했던 늦게 했던 그럼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가산세를 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제날 발급하고 제날 전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 세금계산 합계표에 빠졌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가산세죠? 신고 불성실이죠. 여기 이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고 신고 잘못한 세액을 찾아요. 세액이 얼마야? 10만 원이지. 매출세액 10만 원 매입세액도 있잖아. 4만 원. 곱하기 10%에 50% 감면. 이건 이미 배우셨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납부 잘못된 세액 봐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항상 똑같다 그랬죠? 얘하고 똑같아. 곱하기 2.5 90 하루 이렇게. 그래서 종이였던 사람들은 이 가산세를 계산하기 시작해야 되니까 더 복잡한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이 가산세가 전혀 없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상황 볼게요.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 1월 1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발급 명세를 지연 전송했대요. 발급일의 다음 날에 전송해야 되는데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발급을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상황은 첫 번째는 제대로 제날 다 발행하고 제날 다 전송 다 끝났어. 근데 얘는 약간 지연 전송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가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물릴 거냐 이걸 생각하기 전에 일단 지연 전송했대죠. 지연 전송 가산세는 물려야 되겠죠. 얼마에? 매출세금계산서에 100만 원에 지연 전송은 0.3이죠. 지연 전송 가산세를 물어야 돼. 자, 그리고 아까 중복배제 봤죠? 지연 전송 가산세가 물리게 되면 이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끝난 거야. 그다음 여기서부터 가면 돼, 이제. 신고 10만 원에 4만 원에 10% 50% 가면 똑같고 납부 똑같고 얘만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제날 전송하면 전송 잘했기 때문에 이 가산세 안 묻는다니까. 근데 지연 전송했다고? 그럼 지연 전송 가산세를 물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1월 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미전송했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그 안에 못 전송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만 달라지겠죠. 자, 미전송 가산세 100만 원에 0.5% 가산세 물리고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되면 합계표 가산세 물리지 않고 신고 잘못된 세액 똑같고 납부 잘못된 세액 똑같고 계산 구조 뒷부분은 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상황 네 번째 볼게요. 매출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 1월 1일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에 발급했어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발급해야 되는데 이걸 2월 25일에 발급했다는 얘기는 지연 발급을 했다는 얘기겠죠. 늦게 발급을 했구나. 그래서 예정신고 때 빠졌다. 얘는 첫 번째가 이제 이거죠. 요 위에 있던 거. 지연 발급.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금액 100만 원에 지연 발급이 얼마죠? 0.3. 미발급이 0.5니까. 그래서 지연 발급 가산세 지연 발급이 0. 잠깐만요. 나도 암기를 잘못했네. 지연 발급이 1%구나. 죄송합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 1%. 그 다음에 지연 발급을 하게 되면 지연 전송, 미전송 가산세 물리지 않는다 그랬죠. 합계표 가산세 물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가 똑같겠죠. 신고 잘못한 세액, 납부 잘못한 세액, 지연 발급 가산세 1%.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황. 공급 시기 1월 1일에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미발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거야. 그러면 미발급 100만 원에 원래는 2%짜리죠. 미발급이. 근데 전자를 종이로 발급하면 좀 낮춰서 1% 이렇게. 그리고 미발급 가산세 적용되면 지연 전송, 미선송 가산세 물리지 않고 합계표 가산세 물리지 않고 이것만 물리고.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정리하시면 출제가 되면 이런다는 얘기죠. 첫 번째 가장 쉬운 사례는 제날 그대로 다 발급하고 전송했어요. 정리할게요. 제날 발급했고 제날 전송했어. 근데 합계표에 빠진 거예요. 예정신고 때. 이 가산세 물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세청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신고 잘못된 세액과 납부 잘못한 세액의 가산세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항상 똑같은 거죠. 앞에 상황만 틀려져.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발급은 제대로 했는데 전송을 약간 늦게 전송한 거죠. 지연 전송했어. 그러면 지연 전송 가산세를 물어. 0.3%. 그리고 합계표 가산세 없고 나머지 똑같아. 근데 이번에는 그 날짜가 지나서 완전히 미전송을 했대. 그러면 미전송 가산세를 물고 0.5% 물고 합계표 가산세 없고 이거 똑같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자기 날짜가 지나서 늦게 발급했다. 지연 발급했다. 1% 지연 발급 가산세 물고 지연 전송, 미전송 가산세 없고 합계표 가산세 없고 신고 납부 똑같고. 그 다음에 미발급했다. 아예 발급을 안 했거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사람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아예 발급 안 하면 2%, 전자를 종이로 하면 1%, 미발급하고 전송 가산세 물리지 않고 합계표 가산세 물리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얘는 항상 똑같죠. 신고 잘못한 세액, 납부 잘못한 세액. 근데 이게 딱 나누면 4개가 된다는 얘기에 출제가 되면 지연 전송, 미전 제대로 전송하면 이 가산세 통째가 없으니까 지연 전송, 미전송, 지연 발급, 미발급, 그리고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해 보면 뭐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시험하고는 무관하니까 프로그램 상의 매뉴얼에 그 부가세 신고세 내용이 있어서 적어드린 거고 여기까지는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